아, 진짜. 왜 부모님이랑 정치 얘기만 하면 꼭 싸움으로 끝날까요? 명절 때마다 진짜 반복되잖아요, 이 답답한 상황. 이게 그냥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익숙한 갈등을 아주 특별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적 교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세대가 달라서 그래 이런 뻔한 말을 넘어서서 이 갈등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갈등의 큰 그림,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갈등을 만드는 핵심 원인 세 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그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좀 독특한 도구를 쓸 건데요. 바로 명리학입니다. 아, 잠깐만요.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가 경제 모델로 시장을 분석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이 명리학을 사회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일종의 분석 틀, 하나의 언어로 사용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자원을 둘러싼 생존 경쟁. 그러니까 한정된 파이를 누가 먹을 거냐 이 문제예요. 명리학에서는요, 이 치열한 싸움을 딱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바로 군겁쟁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무리가 서로 위협하면서 재물을 다툰다는 뜻인데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파이를 두고 싸우는 두 집단이 바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연금이나 안정적인 직장 같은 걸 지키고 싶어 하죠. 반면에 청년세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야 하니까 뭐 일자리나 집 같은 최소한의 발판이 절실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는 이 제로섬 게임의 공포. 이게 결국 정치적인 적대감으로 확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세계관의 충돌인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윈도우 쓰는 컴퓨터랑 맥 쓰는 컴퓨터가 서로 파일 주고받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애초에 운영체제가 다른 거죠. 여기서 인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 정신의 소프트웨어 혹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 환경에 따라서 머릿속에 깔린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서로 호환이 안 되겠죠? 보세요. 기성세대의 머릿속에 깔린 소프트웨어는 하면 된다는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집단과 성장이 최우선으로 코딩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 세대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저성장, 무한경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함과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운영체제가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를 보면서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럼 세 번째 원인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두 세대가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한쪽은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수호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이걸 뜯어 고치려는 새로운 설계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명리학 용어로 보면 기성세대는 관성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존의 사회 시스템, 질서, 안정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반면에 청년 세대는 식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비판 정신,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이걸로 기존 질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막 파고드는 거죠. 특히 청년 세대의 이런 저항을 상관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낡고 불합리한 규칙, 이게 관이에요. 이걸 자신의 날카로운 비판, 이게 상관이고요. 이걸로 깨부셔 버리려는 태도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서 기존의 권위를 막 비판하고 조롱하는 모습, 바로 그게 상관견관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을 막 파헤쳐 봤는데요. 좀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죠. 회법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군겁쟁제에서 식상생제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군겁쟁제는 뭐였죠? 네, 한정된 파이 뺏어먹는 제로섬 게임이었죠. 이 싸움은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식상생제, 즉 모두가 이기는 게임으로 가자는 거죠. 식상, 그러니까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재물을 만들어내는 구조. 다시 말해 함께 파이 자체를 키우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통관. 이건 서로의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공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가 바로 식상생제예요. 청년들의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냥 불평, 불만이나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부를 만드는 엔진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성세대의 경험과 자본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분석 틀은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갈등을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갈등은 우주적 운세의 주도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성장통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다툼이요, 이게 실패나 퇴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주도권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우리는 그냥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구경꾼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힘을 합쳐서 함께 파이를 키우는 설계자가 될 건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시대를 물려줄지는 바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